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과 빅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을 정리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수혜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들의 개설 정보를 싹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공이나 저 전공이나 모두 비슷해 보이는 전공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엄밀히 따져보자면 설립 영역이나 목적 그리고 진출 분야까지 모두 다른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을 비롯한 IT 관련 전공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IT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콘텐츠의 단일 키워드인 컴퓨터 키워드 관련 전공들의 모음입니다. 위에서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들도 4차 산업혁명의 수혜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의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신설 및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전공들에 비해서는 훨씬 유서가 깊은 전공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최근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다양한 이름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전공들과는 다르게 수학과 또는 응용수학과의 전산학 계통으로부터 시장 및 분리되어서 현재 컴퓨터공학과까지 이어져 온 것이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의 역사이자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인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의 경우에는 1970년 물리학부 소속 전자계산학과로 설립, 1991년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학과와 소프트웨어공학과 설립, 1995년 전자계산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인공지능학과 통합 후 컴퓨터학부로 개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국내 최고의 네임밸류를 자랑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역시 시초는 응용수학과에서 시작을 해서 계산통계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기 공학과 등을 거쳐서 지금의 컴퓨터공학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전공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제외하고서는 전산학이라는 근본적인 명칭을 활용하는 대학이 아예 없기 때문에 컴퓨터공학 역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서 펌핑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전공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데,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들이 이러한 전공들처럼 오롯이 4차 산업혁명의 수혜로 신설된 전공은 절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렇게 신설되고 있는 전공들의 근본에 가까운 전공이 바로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들의 연역이자 특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컴퓨터공학과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편견입니다. 요즘에야 기초적인 교육과정에도 간단한 코딩을 비롯한 정보과학의 중요성이 여러모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지만, 몇 년 전까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컴퓨터공학은 프로그래밍만 배우는 전공이라는 오해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딩을 비롯한 개발의 중요성이 시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개발 직군에 대한 기업들의 인재 영입 시도가 하루가 달리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도 당연히 컴퓨터공학의 핵심은 개발이고,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코딩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면 코딩만 배운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최신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컴퓨터공학은 단순히 코딩을 공부하는 전공이 아니라 컴퓨터과학과 시스템 그리고 컴퓨팅의 본질을 공부하는 전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컴퓨터공학부에 진학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생활기록부를 싹 다 코딩과 프로그래밍 활동으로만 가득히 채워놓은 학생들은 사실상 프로그래밍과 코딩 관련 수업은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핵심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하는 수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더더욱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물론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오해를 갖게 된 것이 여러분만의 잘못은 절대 아니고, 본질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국내에서는 컴퓨터과학 대신 컴퓨터공학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컴퓨터과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이 두 학문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컴퓨터과학은 컴퓨터 이론을 다루는 수학에 가까운 학문 분야이고, 컴퓨터공학은 컴퓨터과학과 전기전자공학을 잇는 구현에 집중되어 있는 학문 분야라는 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컴퓨터과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공학과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해당 부분의 경우 명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야라기보다는 국내외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이력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소장이 확실히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첨부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공학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해외 대학이 아니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공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들께서는 컴퓨터공학의 본질은 코딩과 프로그래밍이 아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컴퓨터공학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람에 코딩 중심의 소프트웨어
역량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서는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라는 점을 중심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듯 하니까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잠시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던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와 컴퓨터과학부의 소개 사진과 교육과정 링크를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다른 대학교들처럼 두 분야를 하나의 전공으로 합쳐서 운영을 하기보다는 학문 본연 의미에 맞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두 전공 소개와 더불어서 학년별 커리큘럼을 읽어보면 간단하게라도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공학의 차이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해서 첨부를 해놓은 것이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과 코딩 실력이 컴퓨터공학에 대한 지원 당위성을 어필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불은 결국 다른 요소로 결정된다는 점을 석 소장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자기소개서에 코딩을 잘한다고 어필하는 것은 수학과 자기소개서에 덧셈을 잘한다고 어필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를 담은 합격사례 분석 컨텐츠를 첨부하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